네, 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자리를 앞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하고 갔는데 되게 진행을 맡은 문화유산팀장 하이렌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평가공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경위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는 본면의 목표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무대에 참석하신 내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원장이신 이인규 시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한명규 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시의원님들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허진호 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제 조직위원장이신 이기규 시장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정소통심의회에 우리 태승균 부장님 조제했고요. 우리 영화감상 동호회에서도 최춘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임원님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진프리로 수고해주신 우리 원로 선배 진프리 대표님들 와주시고 또 많은 또 시민단체와 또 공직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오늘 자리가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자리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첫 보고회를 통해서 제가 강조드렸던 사안은 사업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국제음악영화제가 생명력을 갖고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던 문화 공동체로서의 전환점을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역사회의 시민과 그리고 문화 관련된 관계자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국제음악영화제로서의 위상과 그리고 역동적인 발전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음악영화제가 한여름에 있는 단순한 영화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기히 그 조직위원회가 이미 시장이 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지역사회와 또 공공기관에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고 그에 못지않은 지역사회의 문화융성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세 가지 기준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거쳐서 절차와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진보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문화 공동체와의 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역의 문화 행사에 또는 문화 관련된 사업에 재능기부와 적극적인 참여를 해오고 있고 이 점은 좀 더 많은 발전적인 그런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실무팀에서 많은 연구를 한 끝에 올 겨울에부터는 찾아가는 영화제 형태의 그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영화제를 한번 시도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서 문화 공동체를 더 확장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우리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치러진 제11회 국제음악영화제는 정말 우리 예기치 않았던 많은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그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루어져서 성공적인 영화제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원 13만 명이 영화를 관람하였으며 좌석 점유율 기준으로 해서 88%의 좌석을 점유했고 또 전체 114회차 중에서 총 36회차가 완전 매진되고 또 언론 홍보에 1,500여 회 이상 노출되는 등 제천을 사랑하는 많은 관객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막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특히 올해는 청풍 호반과 의림지뿐만 아니라 문화회관을 비롯한 제천 농협 그리고 교회, 절, 성당을 비롯한 시민의 현장 소구를 찾아가면서 시내의 6곳에서도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영화제의 노력이 시민들과 많은 반응을 받으면서 좋은 화답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이번에 찾아온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과거와 달리 좀 더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고 정말 지구촌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올 수 있는 국제 규모의 영화제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만드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국제음악영화제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아직도 좀 더 업그레이드할 내용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그 컨텐츠와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가 많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평가회는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또 특색 있게 새롭게 자리매김한 프로그램은 좀 더 강화시켜서 발굴하여 또 개선할까지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이 보고회의 의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 요격을 맡아 수고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에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허진호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조직위원회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겨울이 막 시작되어서 일교차가 매우 큰 요즘에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 평가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냉철한 토론과 또 많은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천시의회 손민준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 개막식에서 폐막식까지 계셨으리라고 믿고 저는 오늘 평가보다는 저의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제천
시민의 자랑이다. 대한민국 국제음악영화의 고배우 자산이라고 저는 출정식 때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 저희 제천시 의회가 중구 의회를 다녀왔습니다. 중구 의회 의원님들의 다수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천 시골에서 음악영화제가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느냐고 묻다. 저 혼자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우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울 중구의회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에서 중심입니다. 어떻게 제천시하고 중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부산영화제도 얘기하고 부천영화제도 얘기하고 전주영화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저력이 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저력이 있다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답은 우리 제천시는 태고 때부터 내려온 천혜의 자원, 잘 보존된 자원이 있다. 두 번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잘 돼가고 있다. 그런데 제가 내려오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 경제에 우리도 조금 신경 쓸 때가 오지 않았나.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강산도 조금 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돈이 이 지역에서 돌고 돌아서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은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2016년 국제음악영화제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면 분명히 내년 음악영화제는 반드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주인성과에 대하여 거지로 이태위원장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제가 끝난 지가 6개월, 4개월 지났지만은 아직도 그 영화제를 방문했던 영화인들이나 또 일반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영화제가 너무 재밌었고 또 빨리 내년에 여름에 돼서 제천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11회 제천 국제음악영화 잘 치러지는 것, 그 잘 치러지는 것에는 제천 시민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플러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셨고 또 우리 제천시 이금규 시장님 그리고 또 송병준 의장님이야 시의원들께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간략하게 올해 영화제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막식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모델이자 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장윤주 씨, 베테랑이라는 영화의 여영사를 나왔었죠. 제천에서 촬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의 하장님. 그리고 또 아나운서 오상진 씨와 그 사회로 진행됐고요. 그리고 또 홍보대사로는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씨와 또 시크릿의 한선아 씨의 인사와 또 제천 영화음악상 수상자인 이병음악 감독의 축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올해 개막작으로는 이제 한국 작품인 김대영 감독의 다방의 투어품이 상영되었는데요. 김시스터즈라는 한때 유명했던 그런 지금의 걸그룹 같은 거죠. 미국에서도 활동했던 김민자 씨가 직접 오셔서 공연도 하셨고, 또 그 남편인 토미기 씨와 바브레치의 특별 공연이 개막작이 상영되기 전에 있었는데요. 그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인 공연이었고요. 또 먼저 김민자 씨께서 공연을 하고 나서도 영화를 봤을 때 개막작의 그런 의미들이 더욱더 느껴질 수 있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 영화가 끝난 후에도 김동호 위원장님이나 안성기 배우나 많은 영화인들이 김민자 씨가 울고 있는, 감동을 가서 울고 있는 한 10분 동안을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고 이런 모습들이 이게 참 너무 저는 기쁘고 슬프고 또 동감이 가면서도 이번 이 개막작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상영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 저도 영화제나 이런 곳을 많이 가봤지만은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과 그리고 개막 공연은 아마 역대 다른 영화제에서와 비교했을 때 최고의 어떤 개막작과 개막식 공연이 아니었나. 뭐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많은 영화인들과 관객분들은 그런 감동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년 감독들의 특색 있는 연출로 주목받아 오는 영화제 트레일러 부분은 올해 장편 대표인 항공주로 정말 많은 영화제에 수상을 받은 이수진 감독의 연출이었는데요. 이 또한 역대 우리가 봐왔던 트레일러는 좀 다르게 굉장히 깊이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제천국제음악영화 잘 알리는 그런 트레일러로 만들어졌고요. 또 거기 특별히 또 안성기 씨가 출연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홍보대사는 원조 한류 뮤지션으로 활동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 또 시크릿의 한선아 씨가 이제 7월 15일 열린 홀레드에서 열린 기자회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8월 13일 청풍호화 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무대 인사, 개막 리셉션 등 공식 행사에 참석해서 홍보대사로서의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최시원 씨 같은 경우는 그날 바로 그 다음날 새벽인가 중국에 가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제천에 정말 내년에는 꼭 와서 제천 영화제를 즐기겠다 이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영화 프로그램에서는 올해 국내 음악 영화 103편이 상영되어 있는데요. 국제 경쟁 부분인 세계 영화의 흐름 부분에는 총 7편이 상영되었고요. 대상은 알란 힉스 감독의 키핑온이라는 영화가 수상했습니다. 또 심사위원 특별상은 프레드 니콜라 감독의 막스와 레이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국제 경쟁 부분 심사위원은 중국의 영화 감독이자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인데요. 용판 감독, 그리고 미국 영화음악가 엘리 마샬, 그리고 제작자이자 프로그래머인 태국의 레이먼드, 그리고 배우 조민수 씨, 그리고 또 민규동 영화 감독이 게스트로서, 심사위로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해외 게스트 부분에서는 막스와 레니의 프레디 니콜라 감독, 또 시네마 콘서트 연주자 도날드 소신, 소안나 리튼 등 총 15인의 해외 게스트가 제천을 찾아 관객들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는데요. 저희가 항상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더 많은 해외 게스트들을 초청을 해서
좀 더 국제 음악 영화제에서 좀 위상을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에 이어 올해도 이제 영화제 기간에 저희가 디렉터스 컷 어워즈라는 한국영화 감독조합과 디렉터스 컷 어워즈 위원회가 주최하고 네이버가 후원을 하는 디렉터스 컷이 8월 14일 날 레이크 호텔 가든 테레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감독은 아마 무레한이라는 영화의 오승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고요. 신인 감독상은 소수견 김정재 감독. 그리고 남자 연기상은 국제시장의 황정민, 그리고 올해의 여자 연기상은 무레한의 전도연 등이 수상을 했는데요. 황정민 배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저희 제천국제영화제 참석해 주셔가지고 영화제가 너무 좋다, 자기 매번 참석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전도연 배우는 올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오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술을 잘 못 먹었어요. 워낙 술 좋아하는 배우인데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그런 영화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우들이 제천에 내려와서 어떤 제천 국제영화를 사랑하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개막식 중에 하나 또 빛이 났던 그 행사가 이병호 음악감독의 공연이었는데요. 장화홍, 괴물, 반상, 국제시장 등의 음악감독한 이병호 음악감독이 개막식 공연에서 굉장히 정말 제철의 청풍호반과 너무나 어울리는 개막식 공연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여갑박스 앞에서 핸드피팅 행사에 참석하여서 관객들과 소통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항상 대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죠. 거리의 악사 페스티벌은 그 전에 음원으로만 진행되었던 그 영화제 전 심사를 오프라인 범위만 같이 이번에 진행했어요. 그래서 홍대에 위치한 레진 코믹스 V홀에서 이제 11개 팀이 예심을 통해서 5개 팀을 선정했었고요. 8월 16일 의림지 무대 공연에서는 우승은 최한솔, 그리고 준우승은 갈릭스, 관객상은 누루가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화와 공연 숙박을 제공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 바람 불어 좋은 밤은 총 4일간 750명이 신청 이용했는데요. 저희가 바람바 등 신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었고요. 조식 이벤트, 또 기존 프로그램을 이어가면서도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만드는 것들에 대한 관객 홍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바람 불어 좋은 밤은 신청 당시 15분 만에 청풍 리조트와 세명대 기숙사 모두가 매진되었어요. 그래서 추가 신청을 했는데도 1분 30초 만에 모든 수량이 다시 매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화제에 관심을 갖고 제천국제영화제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들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른 어떤 그런 숙박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짧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그러니까 이제 10주년 마치고 작년 올해 11주년이었는데 이 짧은 10년이라는 건 길면 길지만 또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다른 영화제들과 차별을 시켰고 유일의 음악영화제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저희가 확고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화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특성화된 영화제를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제 생각에 이 영화제를 사랑해 주신 게스트분들과 그리고 이 제천 국제영화제를 사랑해 주신 제천 시민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정체성을 지키는 어떤 기간, 10년이라는 기간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화제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중요한 어떤
시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대천국제음악영화제 스태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평가가를 박상민 교수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5년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평가 보고를 준비한 발표자 국조대 전문학교의 박상민 교수라고 합니다. 이제 보고에 앞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이 보고를 통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평가 보고를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목차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챕터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기본적인 저희가 연구의 개요, 그 다음에 영화제 전반적인 개요나 현황,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이제 방문객, 영화제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가 집계한 방문객 수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 다음, 저희 영화제를 방문한 방문객들 표본을 저희가 잡아서 이 설문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방문한 분들의 기본적 인구 통계학 특성이나 기본 일반적인 사항, 전반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결과치를 끌어내서 종합 평가를 한 다음에 발전 방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기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장에 종합 평가 및 발전 방안이라는 챕터를 구성해서 저희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개요는 말씀드렸듯이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연구의 흐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화합이라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축제로서 성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시작한 거고, 음악과 영화로 제천 대표 축제로 이제 명실공부하게 국내외적으로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 보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최우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영화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고, 전문가 평가 및 방문자 설문조사를 실질적으로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도출을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연구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명은 2015년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평가 보고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조사 기간은 축제 기간이 열렸던 2015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 화요일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2015년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는 충북 제천, 천궁 수변무대랑 제천 시내 일대를 전체로 해서 저희가 진행이 됐고, 시간적 범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8월 13일부터 8월 18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적 범위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의 개요, 현황 분석, 전문가 평가, 그 다음에 영화제 방문조사, 방문자, 그 다음 설문조사 및 분석, 종합평가 및 발전 방안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흐름을 다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5개 챕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구의 개요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지금 매년 8월 중순에 아시다시피 다 개최가 되고 8월 13일부터 28일날 개최가 됐고, 제천 일원에서 호반무대, 메가박스 제천점, 의림지 문화, 회관 등에서 개최가 됐고요. 자, 주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주관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 그리고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제천시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제 후원을 했습니다. 공식 지정 호텔은 국민연금 청풍 리조트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 개막식은 8월 18일 목요일날 19시, 저녁 7시에 청풍 후반부대에서 개최가 됐고요. 폐막식은 18일 화요일 7시에 제천 문화회관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 프로그램은 25개국에서 103편의 음악 영화가 상영이 됐고, 음악 프로그램은
정부 후반에서 썸머나잇과 의림제에서 의림 썸머나잇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프로그램은 거리의 악사 프로그램, 제천 영화 음악 아카데미, 제천 영화 음악상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영화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방문객 수를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는 이제 책자로 나눠드린 데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래프 하나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간 동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방문한 객수는 39,814명으로 저희가 집계가 됐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초코 후반에 1,300, 메가박스에 14,184명, 그 다음 문화회관에 16,093, 의림제 4,500, 기타 콘서트에 1,136명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39,814명이 저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방문객 수로 집계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핸드아웃 나왔던 자료에 책자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화제를 하면서 방문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영화제를 참석한 분들에 대한 어떤 니즈나 그 다음에 어떤 향후의 영화제 발전 방안에 대한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오신 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 그리고 나서 영화제에 대한 만족도를 다양한 문항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설계는 표본은 저희가 39,000명 정도가 이제 방문을 했지만 표본은 저희가 466명으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을 돌렸고요. 평가단은 이제 연구 책임자인 대원대학교 호텔 카지노 경영과의 안대 교수가 실시를 했고, 평가위원은 저랑 이제 최선영 교수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목적은 방문객 인구 통계학 특성과 일반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영화제 만족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본 추출 방법은 편의 표본 추출,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 하나인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했고요. 조사 기간은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제 기간이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목은 응답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그다음 통계 프로그램 SBS 21.0으로 실시를 하고, 여기서 조사한 대상들은 실제로 학생들을 동원해서 아르바이트 동원해서 거기서 직접 방문객들한테 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자, 분석을 한 결과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2015년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모든 축제가 대부분 여성 비율이 높은 걸로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음악과 그 다음에 영화라 보니까 20대에서 30대 여기에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사점을 끌어내면 여성에 대한 어떤 맞춤 마케팅, 홍보 마케팅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20, 30대라는 거는 그 니즈가 20, 30대층에 맞는 영화나 음악이 아마 장르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부각을 시키면 좀 더 그 친구들에 대한 그 고객층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구전 효과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응답 분석 결과 또 보시면 제천에서 지역적인 축제다 보니까 제천 시민들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겠지만 서울 경기권이라고 하는 저희 이제 접근성으로 따지면 2시간 안쪽인 서울 경기권에 있는 분들도 실제로 이제 국제음악영화제를 많이 참가를 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천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경기뿐만 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꾸준히 타 지역에서 방문객들이 꾸준히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에 대한 다양한 경로 처리가 잘 구축되면 많은 분들이 더 수월하게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중교통 및 자가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일반적으로 여쭤봤더니만 방문객들 대부분의 개최 정보나 그 다음에 이제 캐치플레이즈라는 거에 대한 인지적으로 확인한 결과요. 캐치플레이즈라는 건 어쨌든 슬로건 같은 개념인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시작되면서 캐치플레이즈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천이 지역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구전 효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한데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을 시켜주신다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여기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최 정보를 보시면 주변 사람이라는 43.9%라는 비율이 나왔고요. 거기에 인터넷이라는 부분이 25.3%에 대한 높은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영화제 이제 참가자의 이제 대부분 보시면은 유형을 보니까요. 제천국제영화제 오시는 분들 대부분 자가용으로 많이 오시는 것도 있지만 가족 단위, 친구 단위로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지금 15,000개 정도의 천편의 일족으로 열려져 있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시작되어 있는 전국의 축제들이 대부분이 그냥 보는 정도, 보고 듣고 가는 정도로 많이 축제가 되어 있는데요. 결론은 여기에서도 지금 가족 단위, 친구 단위 이렇게 많이 구성이 돼서 왔기 때문에 체험을 활용한 어떤 축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게 좀 좋을 거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부분에서 방문자들이 역전 사항에서 어떻게 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제11회 제천국제영화제 역전 사항으로는 영화, 음악,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는 게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방문자들이 왔을 때 보고 듣고 하는 거에 못지않게 직접 본인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지역 축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어떤 부분 하나죠. 영화제 이제 체류기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숙박 일수에 대한 부분, 재방문에 대한 부분을 끌어냈는데요. 기본적으로 영화제 체류 기간은 저희가 이제 제천이 2015년에 제 11회라는 어떤 이제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10회를 끝나고 11회라는 걸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1박 2일이나 당일치기로 오는 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 연계, 저희 뭐 제천뿐만 아니라 단양이나 영월이나 이 인근 지역에 대한 관광 연계 상품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걸 좀 도출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 방문 비율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제천에 영화제를 몇 번 방문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1회가 또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속적으로 재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그 다음에 매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차별화되어 있는 국제영화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좀 사실로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 마케팅이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런 결과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이제 응답자들한테 제11회 제천국제영화제 만족도를 확인했습니다. 만족도를 확인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80점대에서 90점대가 34% 나왔고요. 8점 이상이 기본적으로 나왔는데 이 80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만족도가 나온 게 51%, 반 이상의 어느 정도 가반수를 만족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평가를 하면서 마지막에 끌어낼 때 아쉬운 거는 70점에서 8점 여기 사이 때 30% 정도의 기본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을 이 친구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점대 만족이 그친 방문객들의 비율이 높아 이러한 방문객들 니즈를 파악해서 프로그램 또는 관련된 내용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방문 의사 마지막에 어쨌든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요번에 축제 때 오신 분들 내년에도 오시겠냐, 그 다음에도 오시겠냐, 구전 효과를 하시겠냐, 주위에 추천하시겠나, 재방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끌어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재방문 의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81% 정도의 높은 비율로 오신 분들이 다시 제천국제영화제를 내년 12회 때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상태고요. 그런 다음 권유의사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는 블로그 마케팅, 기본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저희 나라 아무리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만 구전 마케팅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는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강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권유의사가 있겠냐 했을 때도 76%라는 높은 비중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신다면 어쨌든 방문객들이 이렇게 오겠다는 어떤 의사를 바뀐 상태라면 제천국제영화제만의 차별된 컨텐츠와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지역 축제, 구전 마케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축제를 방문한 관광 필히 축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 이미지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방문객들한테 물었을 때 대부분의 방문객들, 특히 이제 보통보다는 이제 그렇다라는 어떤 이제 완전 긍정적인 입장, 보통이라는 거는 중간 입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했을 때 거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역 이미지 향상에는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어쨌든 저희 국내에 5개, 5개 이제 유명한 이제 국제음악 영화제가 지금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도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역 이미지 향상에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70%가 넘는 인원수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축제가 이제 제대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이게 국제적인 행사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천 지역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거라는 지금 어느덧 예측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천 국제관광을 통해서 제천 지역 이미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문객들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와 축제를 통해 제천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시사적으로요. 축제의 지속적인 개최와 지역 관광 상품과 연계한 관광 상품, 연계 관광 상품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천이라는 곳도 관광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계 상품들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평가한 다음 종합적으로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의 기본적으로 축제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서 개회식 행사 때 응급차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몇 가지 부분들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고려한 관람객들 대기 장소, 휴게 장소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는 이런 부분을 조금 도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영화제가 개최되면서 온라인 광고에 대한 부분, 상당히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전문기관에 좀 의뢰를 하셔갖고 안정적으로 행사를 치를 때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도출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이제 행사장 부분에서는 다양한 먹거리 개선이 이제 매년 어느 모든 축제들이 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천에는 워낙 맛있고 서울 경기권에서 내려왔을 때 제천 지역의 맛있는 음식들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대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치를 했으면 올해도 조금 더 좋았을 것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매년 발전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확충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쨌든 종합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통 혼란에 대한 무질서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계획을 하더라도 수요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전 계획을 하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혼란에 대한 부분, 교통 혼란에 대한 부분, 이게 조금 부족하다 보면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 혼잡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해결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국민연금 청풍관리공단도 있고, 안쪽에는 저희 시내 쪽에도 각종 모텔과 숙박시설이 다 있는데, 호텔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어쨌든 국민연금 청풍리조트인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충주든 아니면 영월이든지 다른 데 외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서는 조금 더 이제 수익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오픈되고 정보 제공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거라는 어떤 종합평가를 끊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전 방안에서는요, 저희 2015년 제11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전체를 맡고 계신 책임 연구자이신 대원대학교 산업협력단의 안대희 교수가 나와서 마지막 5개 부분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쉬운 거 펴보고 발표하는 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번 10일에 평가를 하면서 5개 정도의 어떤 발전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번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같이 잘 들어서 이건 다 같이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4가지 문제는 뭐 영화제 자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기 있어서 아직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도 여기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뭔가 하면 좀 전에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뭐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어떤 문화 콘텐츠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디 제11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지역 이미지 고향에 높게 기여한다. 그 다음에 자긍심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또 문화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자격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우리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역 경제도 발전을 시킬 것이다. 또 지역 주민에 있어서 소득 증대에도 발전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응답자들은 발표를 하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천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은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하나도 닿고 있지 않다라고들 다들 모두들 뭐 시의회 의장님 포함해서 시의회 의원님들 여러분들 다 같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들은 새로운 방법을 지역 주민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축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물론 우리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문화 콘텐츠로서 어쨌든 경제적 가치로서만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역민의 혈세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지역민이 지역 경제에 발전을 미치고 지역 주민의 소득에 어쨌든 소득 형성에 기여를 하는 방향에서 기획되고 전개가 되어져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것을 시행하고 있냐, 페이백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지역에서도 경험했을 겁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끝났던 뭐가 있었나요? 계단 엑스포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한 명도 없으신 것 같아요. 사천 축제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여러분들 만원짜리 티켓을 주시면 5,000원은 입장료를 쓰시고 5,000원은 뭐를 줍니까? 지역 상품권을 주시죠. 자, 우리 제천에서도 이제 만약에 그걸 도입한다면 아주 많은 지역 경제, 특히 제천 시내가 축제 7일간 이루어지는 동안에 큰 기여를 할 거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일단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운영진들의 어떤 경제적 마인드가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뭔가 하면 초청장과 무료 입장권을 너무 많이 남용을 해서 실제 유료 이용객들이 실제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료 입장권으로 환전해서 유료 입장객을 유치해서 수익 증대를 시켜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정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막식에도 유료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먹거리대를 지역 주민에게 임대해서 지역 주민에게 수익 정대도 시키고 다음에는 참여로 인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축제가 지금 현재 우리 축제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낮에 행사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제 행사와 영화제를 연계하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많은 축제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뭔가 하면 외국의 유명 축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혹은 나아가서는 뭔가 하면 프로그램을 또 유치해가지고 여기에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뭔가 하면 예를 든다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하는 동안에 수입영화 국가의 유명 맥주 회사와 자매를 연결해서 세계 맥주 축제를 같이 연다든가, 또한 그 나라 유명 음식 업체와 같이 해서 세계 음식 축제를 같이 열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을 해서 축제의 파일을 키워서 어쨌든 대형 축제로 만들면 국내외 사람들의 관심과 뭐가 발전되겠습니까? 바로 그 매체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을 폭발적으로 얻어서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와 연관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박상민 교수가 발표했던 것 중에서 뭐가 발전됐는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뭔가 하면 머무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밖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갔던 사람이. 이렇다는 이야기는 매력물에 대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계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네. 다섯 번째 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관광업계와 관광화 상품을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인바운드 관광객들과 인바운드 관광객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무한정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화제에서 그쪽과 연계해서 제천 지역의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그 다음에 지역 관광객들을 지역의 여행사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국내 여행객들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국내외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할 수 있도록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 2015년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평가 보고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